방향,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정정기 유도 현상이 예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정기 유도 현상을 정기력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첫 번째, 시작. 정정기 유도 현상이 예를 수 있다. 주변에 어떤 정정기 유도를 사용하지, 어떤 게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정정기 유도 이 정정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이 원리를 이제 전기력의 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정정기 유도를 하기 앞서서 일단 알아야 될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대전에 대해서 전기를 띠는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볼까? 그 대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1, 2분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마찰전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마찰전기 두 물체를 서로 마찰시키게 되면 이 물체는 우리가 보통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원자핵은 무겁고,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다시피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자들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마치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플라스틱 막대랑 털가죽이랑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물질을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되면 이 전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항상 얻는 물질이 있고 전자를 항상 잃어버리는 물질이 있고,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털가죽 같은 경우는 전자를 많이 잃어버리는 성질의 물질이고, 이 막대는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많이 이제 얻어가는 그런 성질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플라스틱 막대랑 이 털가죽을 문지르기 전에는 얘도 플러스 핵과 전자, 핵과 플러스 핵과 전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중성을 이루고 있고, 이 플라스틱 막대도 플러스 마이너스 각 핵 한 개와 전자 한 개 이렇게 서로 중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비 마찰을 이렇게 시키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털가죽은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얘는 전자를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전자 두 개가 원래는 플러스가 4개가 있고 핵이 4개가 있고 전자도 4개가 있었었는데, 그 전에 앞에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4쌍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되고 서로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털가지고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고, 이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얻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합을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 막대는 평소보다 원래는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이제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 두 개를 더 가졌기 때문에 한 쌍, 두 쌍, 세 쌍 하고도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어서 얘는 평균을 내보면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왼쪽은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되고, 이런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전되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정전기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는 전기인데 정지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이제 정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전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알아볼 텐데, 이걸 하기 앞서서 우리가 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로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볼게.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게 할 거야. 자, 움직이지? 우와, 마술이다! 털가죽으로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온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우리 털가죽에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렇게 요 했던 대전시켰던 그 방법하고 똑같이 플라스틱 막대를 대전시켜서 알루미늄 깡통에 갖다 댔더니 깡통이 이제 굴러오게 되는데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왜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 보고. 자, 털가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형태에 가까이 가져가면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오면 내줬던 깡통에 전자들이 플라스틱 막대로부터 먼 쪽으로 밀려난 플라스틱 막대에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하에 대한 플라스틱 막대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려면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보면 뭐 뒤에 있는 학생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걸 알아보기 우리 위해서 우리가 검전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검전기라는 게 있어. 이름 자체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자체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확대해 놓은 게 말 그대로 전기를 검사하는 이제 이 장치를 우리가 검전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앞에 얘기해줬는데, 자, 검전기는 명칭이 있어. 이 뒤에 보면 뭐 금속판이 어떻고 금속박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칭을 알아야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면 이 위쪽 부분 검전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위쪽 부분이 있는데 이 위쪽 부분을 금속판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기구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떤 물체가 전기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야. 이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이 검전기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명칭 여기 있는 부분들을 금속판. 이게 참고로 이거를 내가 직접 지금 미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런 거 먼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단 이 설명보다 이거가 보기에 바빠. 이거 보고 막 일단은 설명 다 듣고 제가 만들고 보니까. 자, 금속판 요 위에 이제 쇠 부분이 이제 스테인리스 부분이 금속판이고, 그 다음에 관 중간에 있는 관이 금속박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금속판이 중요한 건데. 우리 보면은 뭐 검 종이 보면은 금박지 뭐 이런 은박지 뭐 이렇게 이 박이라는 게 이렇게 얇은 굉장히 이렇게 금속을 얇게 펴서 이렇게 이제 종이처럼 만든 걸 우리가 금속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무거운 거 쓰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얇은 거 쓰나요? 얇은 거 써야 얘네들이 잘 움직이고 변화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얘네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될 거냐면, 일단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실험을 하게 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검전기를 이용하여 마찰하지 않은 금속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에 이렇게 대전한 거를 가까이 가져가니까 이게 벌어지지, 금속박이. 많이 문질러서 처음보다 더 많이 문지른 다음에 가져가니까 털가죽도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두세 번 부른 다음에 갖고 가니까 이렇게 가져가 보니까 얘가 지금 벌어지는 정도가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번 이상 이렇게 많이 문지른 다음에 막대를 가져가 보니까 벌어지는 정도가 더 많이 벌어지지.
아무 변화가 없어. 전기가 없는 물체를 가져가면. 근데 이제 전기를 띤 정전기가 있는 물체를 가져가면 금속방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검정기라는 거죠.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똑같은 플라스틱이라도 플라스틱을 갖고 갖다 댔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문질러서 원래 중성인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성이 딱 이렇게 중성인 상태의 플라스틱이더라도 중성인 상태 전기를 띠지 않은 상태 물질을 요 대전 이 검정기에다 가져가면 금속과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 근데 이제 대전된 물체 플러스로 혹은 마이너스로 전기를 띤 정전기를 띤 이 물체를 가져가게 되면 얘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가 전기를 뜯는지 안 뜯는지 할 수가 없잖아. 이 어떤 물체가. 그래서 이제 검전기,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검전기를 통해서 이 물체가 전기를 지금 띄고 있구나, 안 띄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단점을 보자면 이 극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는 없어. 이 전기를 띈 물체가. 하지만 이제 전기를 떴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제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는 거야. 처음에 플라스틱 막대를 그냥 이렇게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세번 문질러서 이제 검정기 한번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문질러서 이제 가져가 보고, 조에서 한 명씩 나와서 검정기 하나랑 플라스틱 막대 하나씩 일단 앞에를 가져가고 여기 뒤쪽이 같이 이게 오늘 너무 조용한데? 건강기. 자, 지금 이렇게 받았을 텐데 그냥 한번 막대를 한번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문질러서 한번 가져가 보고. 자, 여기는 이게 두개를 지금 구속하기 전에 날라가서 그래서 밑으로 다 끝나면 네. 그래, 한쪽만 찍어도 돼. 상관없어. 한쪽만 벌어줘도 돼.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면 이렇게 잘 안 벌어지지. 그냥 문질러 봐. 오세. 그렇지. 그렇지. 머리 문질러. 그래서 가져가면 이게 다음은 안 돼. 그냥 받지는 말고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왜 계속 말하기 참나게. 머리카락이 문질러요. 역시. 다음에는 안 되고 문제를 학생이 10명이. 자, 그 다음에 더 많이 문질러. 더 많이 문질러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고. 잘 안 되면 머리카락을 문질러. 머리카락이 문질러서 하면은 또 어려워져. 저기 있는 거 떼고 처음에 왜? 겁나 많이 문질러야 돼.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다 되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볼펜이나 샤프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됐나? 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실험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여기 한번 보면 처음에는 영상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왜 얘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이 검정기에는 중성의 형태를 중성을 띄는 거죠. 전기를 띄고 있지가 않지. 아까 그 전 시간에 대전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원래
중성을 띄고 있는데 전자들이 자기를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 검정기에서도 보면 핵이 있고 전자 있고 여기서 보면 핵은 플러스 빨간색을 나타낸 거야. 전자를 마이너스를 지금 표현한 거고 빨간색, 파란색 구분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전자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어. 원래는 중성이야. 그러니까 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성인 물체가 여기 보면 얘는 별 반응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전기를 띤 물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된다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을 지게 되면 전자를 많이 가지게 돼서 얘는 익스만큼 이 방향에는 전자를 많이 가지고 마이너스보다 많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한 거야.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막대가 금속 검전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아까는 우리가 중성이었었잖아. 중성이었지만 이 전자는 질량이 되게 작고 이동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갈 때가 이 마이너스 극끼리는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이제 잡아당기는 길이는 인력의 전기력이 또 작용을 하고 마치 자석과 똑같은 거지. 우리가 그래서 자기력, 전기력을 합쳐서 전자기력, 항문도 전기압을 합쳐서 전자기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전기와 자기가 되게 유사한 형태가 많은데 자석처럼 서로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려는 그런 이제 충격이 작용을 하는데 전기력에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의 이제 대전체가 금속판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이 금속판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서로 마이너스 끼리는 밀어내려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 가장 먼 곳으로 이제 이 금속 막대를 통해서 이 금속 밖 얇은 금속 밖 쪽으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핵만 남아있어서 세개 성질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전화를 들게 되는 거고 양쪽에 있는 금속박은 전자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전화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다른 말로 그냥 마이너스 전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를 양쪽에 이제 띄게 되는 거죠.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이너스 전자가 있으니까 서로 마이너스 양가래를 있잖아. 그러니까 또 밀어내려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 전자가 청력이 이용한 것처럼 여기서도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금속 자체가 두갈래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대전된 물체가 다가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 물체가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간 물체는 전기를 띄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금속박이 적게 벌어지느냐 많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얘가 그 전기를 많이 끼느냐 적게 끼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끼구나 적게 끼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벌어지는 그 정도에 의해서. 자, 그래서 보면 전하의 양이 많을 때 적을 때 벌어지는 정도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했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정전기 유도, 금속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한번 살펴보면 영상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죠. 자,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이렇게 중성이었던 금속 막대. 여기 보면 핵과 전자가 모두 묶여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얘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중성인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검정기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원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왼쪽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전기가 여기서 더 움직이지가 않잖아. 정지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다가왔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다가왔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대전체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이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얘랑 반대의 방향이 플러스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 대전체랑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극성인 마이너스의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나중에 좀 이따가 이 알루미늄 캔 그리는 것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면 이제는 거꾸로 플러스 대전체를, 이제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닌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금속 막대가 중성인데 얘는 이제 전자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 대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대전체가 다가갔을 때는 금속 막대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다가오니까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요게 이제 요건데, 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는 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중성이었던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가 다가가면 전자들이 딸려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쪽끼리 잡아 당기려는 일정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의 전기를 끼고, 얘는 오른쪽 금속 막대를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부분은 전자가 없잖아. 전자가 없으니까 플러스에 이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기 금속 막대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서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려는 성질에 의해서 어떤 게 발생하느냐면 서로 바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이 작용. 막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요거 또 하나 여러분들 책에다 요거 하나 적어주자. 서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극성이 서로 다르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막대들이 무거워가지고 서로 이제 못 움직이는 거지, 가벼운 애들이었다라면 서로 움직여서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가까워지겠지. 자, 여기까지 봤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 영상 다시 한번 볼까? 이 막대로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볼게.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게 할 거야. 플라스 막대를 이렇게 내전시키지? 마찬가지지? 네. 자, 움직이지? 우와, 마술이다! 혈가죽으로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온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거를 있잖아. 이게 책에 이렇게 나오잖아? 보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혈가죽으로 마찰하여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래서 잘 들어야 돼. 이걸 그냥 보잖아?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 수업 시간에 잘 놓치면 나 집에 가서 뭐 혼자 공부해서 다시 좀 놓친 부분들을 봐야지. 이 말을 있잖아. 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잘 하려고 해야지. 집에 가서 책으로 보면 이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이해 안 되는데 집에 가서는 2배, 3배 에너지를 더 써야 돼. 시간을 더 써야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안 놓치고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버는 거야.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걸 놓치면 집에 가서 내가 할 일 숙제가 더 많아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수업 시간을 잘 하려고 하고. 자, 이걸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캔이야. 알루미늄 캔. 이거 알루미늄 캔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그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이제 음으로 대전됐어. 음으로 대전되어 있는 이렇게 대전체가 이렇게 대전체가 있고, 얘는 이 플라스틱 이 깡통을 중간에 딱 놓고 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중성인데 얘가 지금 다가가게 되면 아까 플라스틱 막대로 이렇게 대전시켰잖아. 그러면 얘는 전자가 많은 상태라고. 얘가 지금 다가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요 전자들은 이 막대 쪽으로, 막대로부터 원쪽으로 얘네들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전기력에 의해서 얘네들은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자가 더 많아지는 상태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이 막대하고 가까운 쪽은 플러스, 이렇게 이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이 알루미늄 깡통을 반으로 나눠보면 이 깡통의 왼쪽 부분은 전자를 많이 가져서 마이너스, 깡통의 오른쪽 부분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 그래서 서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인력이 작용한다.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잡아당기는 인력. 그래서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 알루미늄 깡통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플라스틱 마켓 쪽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아까 그 영상을 봤듯이.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학은 이해를 해야 돼. 이 글 보고 막 독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벌써 이 명칭 자체가 뭐 대전체, 그다음에 대전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과학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따로 책으로 공부하려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시험은 다가왔지. 공부를 해야 되지. 외운다. 외우면은 외운 거는 풀지. 근데 이게 변형된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된다. 그것도 다 통으로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외우면서 나중에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했고, 이 실험을 함에 의해서 실험의 목적이 뭔가,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실험을 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서 바라고. 이게 중간에 또 로고가 보고 싶다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여기에, 단어 마무리에 보면, 저기 80페이지의 9번 문제. 한번. 80페이지의 9번 문제는 아직 안 풀었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으로 잘 그려야 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가 아니라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대전체가 다가온 거죠.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운전기가 변하는지, 운전기 금속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극성도 잘 표시를 해주고. 선생님 지금 시간이 몇 분? 자, 문제를 어떻게 만나요? 같이 한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쓰는 학생 이렇게 그렸으면 정답이 뭐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고 서로 다른 룩을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에 몰리겠지. 여기 있는 전자들, 금속 박에 있는 전자들도 이 금속 판 쪽으로 이동하겠지. 서로 전기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금속 박은 전자가 양쪽에 전자가 없는 상태고, 전자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금속 박이 벌어지겠지. 벌어져서 대전을 했구나, 전기를 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 박이 적게 벌어지면 얘가 대전이 적게 되는 거고 전기를 조금 띄게 되는 거고, 금속 박이 많이 벌어지면 전기를 얘가 많이 띄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검정기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없는 거, 검정기가 알 수 없는 거. 뭘 알 수 없다고 그랬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대전의 물체가 다가오긴 하는데 얘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다가오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다가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 얘는 이렇게 멀어지기만 할 뿐이니까. 대신에 이제 전기가 많이 대전됐냐, 적게 대전됐냐, 아니면 금속박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 대전이 아예 안 됐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거 봐봐. 이것도 교과서에는 많이 나왔던 바로 이런 2번 문제. 이거 뭐 교과서에 그대로 아까 나왔던 그대로지. 자, 보면은 이번에 정답은 몇 번? 3번. 3번 기억하고 있고. 자, 여기도 보면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하고.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내전체 얘가 이제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면 이 금속 막대를 반으로 딱 나누면 이 마이너스와 가까운 쪽은 전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이쪽은. 이쪽은 얘랑 반대쪽은 이제 플러스에 전자를 잃어버릴 테니까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의 형태를 띄고 그 다음에 전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B의 지점은 마이너스에 이제 전기를 띄겠지. 근데 전기가 지금 봐봐. 이 상태에서 전기가 흘러 안 흘러? 고정돼 있잖아. 얘는 그냥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인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띄고 있고. 이게 정전기야. 정지에 있는 전기야. 근데 그 정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얘를 가져오면서 만들었잖아. 이 마이너스 내전자를 갖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정전기 유도야.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보면 정답. 그래서 기억은 A 부분은 플러스 전으로 대전된다. A 부분은 이쪽이네. 플러스 전으로 대전된다. 이거 맞네. 금속 막대의 원자 핵은 A 쪽으로 이동한다. 이 원자 핵, 이게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 원자 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 이동하게 되면은 아예 이 물질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 원자 핵 자체가 막 이동하게 되면 이 한쪽으로 막 옮겨진다든지 이 한쪽으로 옮겨진다든지 이렇게 물질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원자 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말이고 지금 금속 막대의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한다. 전자가 A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기억과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그 교과서 페이지 5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구나. 자, 55페이지에 보면 밑에 해보기가 있어요. 정동이 유도하는 주변에 어떤 게 있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책에 정전기 방지 패드, 이제 그 정전기를 활용한 얘가,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 그 다음에 복사기,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예시가 이게 그림으로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간단하게 그림 내장이 단데.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자. 잘 보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정전기는 무서운 결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유증기가 생기는데요. 자, 책에 보면 정전기 방지 패드 그게 왜 있냐면 겨울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 차에서 내리거나 타거나 할 때